우리 유혁이를 위한 촬영 시작. 이게 왜 지금 내가 처음부터 너네 얘기 갈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잘 들어봐.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야? 다시 삼국시대로 돌아가지. 자, 봐봐. 크게 구분하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분으로 구분해. 알겠어? 네. 자, 고등학교 내신의 기본은 뭐예요? 정치예요. 여기에다가 뭐만 살짝 붙여놓으면 돼? 경제사회 문화만 살짝 붙여놓으면 돼. 그러면 우리가 정치가 안 돼 있으면 지금 경제사회 문화를 붙이기가 어때? 힘들겠지. 네. 그래서 정치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갈 거야. 네. 그러니까 너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 왜? 복습이 같이 되니까. 오. 내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왜? 복습을 안 했을 거니까. 그렇지 않아? 네. 자, 시작 한번 해보자. 아, 참, 너 어디 가니? 어디 간다고 했지? 금산 간다고 했냐? 네. 너는? 어디요? 설. 아, 저 포항. 포항. 포항 구룡포. 과메기. 꽁치 말린 거 부드럽고 청어 말린 거 쫀득쫀득. 아, 예. 너 어디가? 경주. 경주? 불국사 가는 거야? 부산 너 많이 가가지고 있냐? 교도소 갔다 와봐. 경주 교도소. 왜요? 내 마이홈. 맞네. 아, 마이홈이 아니라. 아, 씨발, 마이홈이 아니라. 야야야야. 경주 교도소 그 나의 추억의 장소. 메모리얼. 파크 아니야 나한테. 왜요? 얘기 안 했어? 그 불법이라면서 근데. 그거 엄청 두드려 맞았다고? 왜요? 고문 당하셨잖아. 아, 진짜요? 응. 아, 진짜요? 잡혀가가지고 2년 동안 거기서 고문당하고. 아, 진짜요? 그래서 내가 경주는 절대 안 가잖아. 응? 민주화 투사라고 알아? 아, 참 진짜 그때는 이제 촬영 켜놓고 뭐 하는 짓이지. 씨.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갈고 봅시다. 자, 중국과 어떻게 교류했어? 발발하게. 뭐 보면 알 수 있어? 중국 화폐 나와요. 중국 화폐가 나오는데 중국 화폐 대표적인 게 뭐 있어? 명도전. 오수전, 명도전, 단량전, 왕망전. 오케이? 네. 그리고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지에서는 뭐가 발견됐어? 붓이 발견됐지. 붓이 발견됐으니까 이건 뭐의 증거야? 한자 사용의 증거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예전에 했던 것들이 나올 거야. 계속. 알겠지? 네.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도 나올 거고. 오늘 수업은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할 거야. 자, 더 가보자. 한반도 남부와 중국의 한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실시했대. 그럼 한반도 남부의 어떤 나라? 얘와 진나라. 중국 한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했던 나라는 뭐예요? 고조선이지? 그치? 그럼 이 고조선은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어요? 봐봐, 내가 복습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갈고자니까. 일반조선. 일반조선. 뭐하고 뭘로 나누자고? 단군. 그렇지. 이만. 단군 조선하고 위반 조선하고 나눈다고 했지. 네. 오늘 니네 나한테 많이 혼나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네. 알겠어? 최재민 쟤는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이 씨발 난 안 했는데 억울 이 생각을 갖고 있다고. 자, 단군 조선은 누가 세웠어? 단군한 거. 위만 조선. 이만. 그렇지. 무슨 문명? 청동기 문명. 청동기 문명. 무슨 문명? 철기 문명. 철기 문명. 그럼 단군 조선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했던 사실이 뭐예요? 제사장이랑 왕이다. 연나라 장수 징계가 침입을 했지. 그렇지? 그리고 위만이 유입이 되지. 위만이 유입되고 나서 위만조선으로 들어가지. 철기 문명이지. 얘는 한반도 남부의 예진 그리고 한나라하고 사이에서 무슨 무역했다고? 중개무역. 중개무역했다고. 중개무역해가지고 떼돈 벌었지. 그래서 누가?
한 무죄가 어떻게 했어? 시비 걸었지? 서파 살해 사건이라고 얘기했었어. 그래서 서파라는 사람 노동도의였던 서파를 죽이니까 어떻게 했어? 한나라 무죄가 침범했지. 침략해가지고 이때 왕이 누구였어? 우거왕이었었지. 얘네들이 싸웠지. 그래서 고조선이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그리고 한 사군을 만들지. 기억나세요? 아니요. 돼지 뽑으면서 수업 계속 하세요. 기억 안 나요? 네. 엎드려. 일어나. 앉았다 일어났다 100개 실시. 나 못해요. 자, 그리고 고조선 하면은 뭐 나온다고? 팔조법. 팔조법인데 한사군이 만들어지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 법 조항이 60여 개로 증가하고 풍속이 각박해졌다고. 알겠니? 네. 오케이.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럼 또 철을 이용한 교류해가지고 변환과 진환 나오지? 철이 어디가 되게 유명하다 그랬어? 특히 변환이 유명하다 그랬었지? 네. 그래서 변환 자리에서 나온 나라 뭐야? 가야? 그렇지. 가야. 변환. 하면은 뭐야? 덩이쇠를 화폐로 사용했을 정도로.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 해가지고 북조와 긴밀한 관계. 누구하고? 북조하고 긴밀한 관계래. 그리고 남쪽 외 유목국가도 교류했었다라고 나오네. 주로 이렇게 엮여. 고구려와 북조 그리고 백제와 남조가 주로 엮여. 이게 북조 남조가 뭔 소리야? 중국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 우리나라가 있고, 그럼 여기에 무슨 나라가 들어와? 위나라. 그 다음에 뭐 나와? 진나라. 그 다음에 뭐 나와? 남북쪽. 남조와 북조가 나오지. 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게 누구야? 수나라. 수나라는 이대 황제로 끝나지.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야. 수나라는 누구 있었어? 문제와 양제 있었지. 문제, 양제 있는 다음에 어떻게 돼서 당나라로 가지. 이게 우리나라 삼국시대라고요.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 알겠어? 네. 그런데 주로 고구려는 북조와 백제는 남조와 교류를 하는데, 특히 5세기 고구려의 장수왕은 북조하고 친하면 남조가 좀 걸리고 남조하고 친하면 북조하고 좀 걸리지. 네. 그래서 얘네들하고 다 외교 관계를 해요. 그렇다고 북방 유목민족들한테 또 소홀히 할 수 없지. 왜? 장수왕은 무슨 정책이니까? 남진 정책이니까. 오케이?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고요. 독자적 천하관을 형성한다 그러지? 뭐 있어? 우리나라 최초 연호가 뭐예요? 최초 연호? 광개토대왕의 뭐 있어? 영락? 영락. 오케이? 그리고 백제를 얘네는 백잔이라고 했었어. 신라, 백잔 이런 애들한테 뭘 갖다 먹었어요? 조공을 받아 먹었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무슨 칭호도 썼어요? 태왕이라는 칭호도 써요. 그리고 천하의 중심이 어떤 나라라고? 고구려라고 하는. 알겠습니까? 네. 뭐 다 아니까 안 적는 거지 다들? 그렇지? 눈으로만 공부하는 이 안타까운 새끼들은. 오늘은 재미 졸라 없어요. 네. 재미는 정치가 재밌어. 정치가 이런저런 얘기들도 나오고, 경제사회 문화는 재미 졸라 없습니다. 예? 자, 그다음 갑니다. 백제 주로 남조와 교류했대. 그래서 남조의 무덤 양식 뭐 있어? 벽돌 무덤 나오잖아. 이 벽돌 무덤이 뭐가 있습니까? 무령 왕릉. 왕릉이 있죠. 그렇지? 야, 벽돌 무덤은 벽화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안 나온다고? 나와요. 나온다고? 나. 안 나온다고?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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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이 새끼가 씨.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다시 아니 무조건 나와. 몰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왜?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6호분이 벽돌무덤이고 7호분이 벽돌무덤인데 이 7호분이 뭐예요? 무정왕릉이에요. 무정왕릉에는 안 나와요.
근데 여기 6호분에는 나와요. 사신도 같은 벽화가. 그래서 벽돌무덤은 벽화가 나와요 안 나와요? 라고 하면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근데 뭐는 알아두면 좋냐면 무령왕릉은 벽화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건 알아둬야 돼.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외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대요. 외와 긴밀한 관계 형성하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칠지도제. 백제에 누가 근초고 왕이 외 왕에게 하사했다는 칼이지. 네. 이게 칠지도야. 알겠니? 상징적인 칼이야. 니네 이거 다 봤죠? 네. 어떤 미친 새끼 옷걸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옷걸이는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바닥이 있어야지. 이게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알겠어? 상징적인 카드야. 이걸 전쟁이 어떻게 쓰니 저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외왕에게 하사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무령왕릉에서도 외하고 관계가 나타나. 오케이? 소나무가 있어. 소나무. 저기 일본에서 나는 소나무가 금송인가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소나무가 적송인가 그러거든. 네. 관이 일본에서 나는 소나무로 만든 거야. 그래서 무령왕릉 가면은 중국 남조의 저기 누구야? 동진이라고 하는 아니 동진 중국 남조의 양나라 하는 애랑 양나라 얘하고 교류를 많이 했고 일본과 뭐 했다? 교류를 많이 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신라는 참 불쌍해요. 육로는 어떻게 막혔어? 고구려에 막혀있지. 해로는 어떻게 막혔어? 백제한테 막혀있지. 그러니까 선진 문물이었던 중국 문물을 수용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지. 네. 엄청나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발전이 가장 늦지. 그런데 6세기 진흥왕 때 6세기 진흥왕이 누구랑 백제의 성왕이랑 동맹을 맺어가지고 고구려를 어떻게 했어요? 내보내버렸지. 그래서 한강 유역을 차지해요. 맞지? 한강 유역 차지하고 나서 중상류 차지했을 때는 뭐 세웠어요? 단양. 적성비 세웠고요. 중하류 차지했을 때 뭐 배웠어요? 북한산비 배웠죠. 그래가지고 요 두 개의 비석이 뭐라고?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는 증거가 되는 비석이라고 했었지. 기억나요? 네. 그러면 고구려가 한강 유역 차지한 비석은 뭐예요? 아까 어디 계셔? 경주. 충주. 충주 어떤 나라? 고구려비. 아셨어요? 이 충주 고구려비는요 한반도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에요. 광개토 대왕릉비는 한반도에 없나요? 네, 만주에 있어요. 자, 그래서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한 것이 어디예요? 당항성 혹은 당성이라고 하죠. 오케이? 그리고 가야는 항상 뭐가 유명해요? 철하고 벼가 유명하죠. 중국, 낙남, 외 얘네들하고 교역한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복습 좀 되는 것 같아요? 공부를 조금 디테일을 좀 하세요. 그리고 니네 복습은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2단원 넘어가면 1, 2, 3, 4 이렇게 있잖아. 우리 지금 요거 하고 있잖아. 그럼 복습 어디부터 해야 돼? 요거부터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요거 하잖아? 그럼 복습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게 많아질수록 복습하는 양이 어때?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거야. 알겠니? 근데 우리 복습 어떻게 해? 요거 하면은 그냥 한 번. 요거 하면은 그냥 한 번. 그리고 뭐라 그래? 졸라 해맑게 잊어먹었대요. 한장을 줘. 근데 진짜 막 속 터지는 게 어떤 애들이냐면 그만둬. 근데 그거 가지고는 속 안 터져. 아니 그만둘 수도 있고 학원 옮길 수도 있고 그런 거야.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해. 그럼 뭐 고객님들의 당연한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선. 근데 그만두고 집에서 쳐놀다가 아무도 모르겠대요 하고 다시 와. 그러면 이제 승질 나는 거지.
학원을 쉬어도 뭘 해도 배워놓은 거는 계속 좀 유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 니네 이 긴 생활 잘 버틸 수 있다. 어? 아니면 머리가 엄청 좋거나 머리가 좋으면 괜찮아. 자,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관 국강산 광개토경 평안 후태왕이라고 얘기해. 요거를 이제 우리는 줄여서 광개토 대왕이라고 하고 영락이라는 표현 썼지. 그리고 태왕이라는 표현 썼지. 오케이? 백잔과 신라는 뭘 바쳤다? 주공으로 바쳤다. 자, 이 영락이 뭐라고요? 최초 연호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대등하고요. 세상의 중심은 우리 고구려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독자적 천하관이 뭐였다? 나타난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 그림을 보잖아. 얘가 백제 사신 옷이에요. 이게 고구려 사신 옷이고요. 요게 신라 사신 옷이에요. 중국에 온 사신인데 뭐 어떤 나라야? 삼국시대. 그러니까 삼국은 누구랑 교류를 활발하게 했다? 중국하고 활발하게 했다. 그 증거가 되는 게 이런 그림이에요. 알겠어요? 네. 자, 아프가니스탄의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곳 알아? 네. 진짜 알아? 네. 사마르칸트. 거기 궁전, 그건 물론 아프라시아 궁전. 서역하고도 교류를 하거든? 이따가. 자, 조금 이따가 다시 봅시다. 자, 통일신라와 발해의 대외 관계로 한번 가볼게. 통일신라와 발해 해가지고 나오는데 요거부터 한번 가보자. 요런 거. 하나하나씩 이제 분해하면서 이제 하면 돼. 자, 삼국시대의 문화가 무슨 시대? 삼국시대의 문화가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그치? 통일신라의 문화가 일본으로 가기도 해. 그래서 일본의 고대 문명이 나타나거든. 이 일본의 고대 문명을 뭐라고 얘기하냐? 얘는 아스카 문명이라고 해. 오케이? 얘는 하쿠호 문명이라고 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스카 문명이 우리 시험에는 좀 나오죠. 이거 봐. 그럼 뭐야? 삼국과 가야 문화의 일본 전파네? 그럼 삼국의 문화가 같으니까 왜에서는 무슨 고대 문명이 나오겠어? 아스카 문화가 나오겠네. 네. 오케이? 네. 그러면 고구려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고구려, 담징, 해자, 해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백제가 가장 영향력이 컸습니다. 왜하고 가장 가까웠던 애가 누구였습니까? 백제였으니까. 자, 어떤 인물이 있어요? 왕인, 아직기, 놀이사치계.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되는 게 이제 좀 세부적인 것들이지. 자, 백제부터 가볼게. 아직기가 천자문을 전해줬고요. 왕인이 논어를 전해주고요. 놀이사치계가 불경과 불상을 전해줘요. 해관은 불교를 전해줬고요. 해자는 일본의 쇼토쿠 태자라고 있어. 이 태자의 스승이었어. 그리고 담징은 종이와 뭘 전해줘? 먹을 전해줘요. 알았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고요. 신라는 배 만드는 기술, 조선술, 제방 쌓는 기술, 축제술. 그리고 가야에 뭐가 넘어가요? 토기. 가야 토기가 넘어가서 일본의 스에키 토기를 만드는 데 영향을 끼쳤다. 중학교 때 다 배운 거는 기억나니? 네. 이런 것들 다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분량이 중학교 때 이제 잘 돼 있으면 고등학교 때 좀 줄어드는 거고, 안 돼 있으면 이제 조금 이제 분량이 많아지지. 오케이? 그 다음 다시 통일신라. 당나라하고 매우 활발한 교류를 했대. 어떤 교류를 했냐면 당나라에 여기 산동반도 있지. 여기
네. 산동반도 지역에 뭐가 있어? 요거 잠깐 지울게. 신라, 방, 신라, 소, 신라, 관, 신라, 원. 오케이? 신라 방이 뭐야? 신라의 집단 거주지, 마을이야. 신라 소는 쉴 수 있는. 관청이야. 신라 관은 여관이야. 신라 원은 절이야. 신라인 전용.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길래 이런 걸 만들어놨겠어. 그렇지? 그래서 당내 산동반도 지역에 왜 배 타고 바로 쏘는 거지. 자, 그리고 발해 일본 서역하고도 교류했대. 서역하고 교류? 서역? 누구 왔었지? 신라 통일신라 때? 울산에 누구 왔었지? 그치, 그들이 왔었지. 이슬람. 이슬람 상인. 이 당시에 이슬람 상인이 왔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유리 그릇이나 유리 물병이나 어쨌든 유리 제품이에요. 왜? 걔들밖에 못 만들어 전 세계에서. 그래서 국제무역항 해가지고 나오지. 국제무역항은 두 글자예요. 지금 방금 한 번 울산항. 그리고 중국하고 직접 교류하는 당항성. 알겠어? 그래서 사포가 울산이에요. 그리고 청해진을 설치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국제무역항 뭐 있다고? 울산항과 당항성. 얘는 중국, 얘는 이슬람 상인이 왔었어요. 그리고 청해진 누가 만들었어? 장보고. 왜 만들었어? 지키려고. 해적 소탕하려고. 그치? 네. 그치? 장보고가 이름이 원래 이름이 궁복으로 전해져요. 응? 네. 뭐 장보고 손자가 누구였다고 했는데. 손자가 누군데? 시책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쌤이 형 아니요? 그랬는데. 아니 미친놈이네. 얘 이거 얘 두꺼운 테이프 하나 갖고 와라. 이거 막아버리게. 야 내가 언제 장보고 손자가 궁예를 추정한다고 그랬냐. 외할아버지라고 그랬지. 왜 할아버지? 응. 아 장보고 외할아버지를 궁예로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름이 궁복인데 얘가 어떻게 중국에 갔는지 몰라요. 그 기록은 없습니다. 어떻게 중국에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국 가가지고 우리나라로 식으로 치면 부사관 같은 걸 하고 있었어. 근데 한국에서 딱 보니까 어때? 딱 봐도 신라 애들과 더 애들이야 애들. 근데 애들이 소년 애들이 그 해적 얘네들한테 잡혀가지고 노예로 팔리고 있는 모습을 본 거야. 그래서 장보고가 어떻게 했냐? 흥덕왕 때 왕을 찾아가서 군사를 조금 내어주면 내가 여기를 해적 정리하겠다 해가지고 정리해버려요. 그리고 해적을 정리한 다음에 중개무역으로 엄청난 돈을 벌게 되지. 근데 문제는 뭐야? 돈 많으면 이제 또 뭐가 생각이 나? 술. 술? 여자. 여자? 니 다 생각이 왜 다 그딴 식이냐? 아니에요? 그만에 뭐가 생각나? 그렇지, 권력이 생각나겠지. 아. 미친놈들이야 얘네. 이상해. 권력이 생각. 아니 돈 지금 이게 술 여자로 가는 거야? 이상해 얘네. 아니 어쨌든 권력, 정치 권력. 근데 어떤 김우진이라는 애가 와가지고 야 네가 나 왕으로 만들어주면 이때는 신라 말기에 왕이 정탈전이니까 왕으로 만들어주면 내가 네 딸을 부인으로 삼겠다. 그럼 뭐야 이건? 왕의 장인이 되는 거고 자기 딸은 왕 비가 되는 거잖아. 그럼 정치 권력을 어떻게 해? 획득할 수 있겠지? 네. 개고생해가지고 얘를 왕으로 만들어놔. 이 새끼가 신무왕이야. 자 이제 뭐 하면 돼? 권력 가져야 돼요. 권력 결혼을 해야지. 결혼을 해야지. 물론 그게 뭐 장보고 딸이 장보고가 보기에는 어때?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겠지 자기 딸이니까.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어때?
컴 출신에 비천한 출신 아니야. 어? 아 어떡하지? 아이씨 어떡하지? 아이씨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한 6개월 만에 죽어버려. 그래서 신무왕의 아들이 문성왕이거든. 이 문성왕 때 장보고가 야, 네 애비가 지키지 못한 약속 너라도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염상이라는 자객을 보내가지고 장보고를 죽입니다. 그래서 장보고는 3명의 왕이 나와. 흥덕왕, 신무왕, 문성왕. 알았어요? 네. 청해진은 지금의 완도입니다. 진짜로 끝나는 것은 뭐예요? 군사 요충지라는 뜻이고요. 완도 뭐가 유명해요? 김, 전복 이런 거 유명하지 않나요? 잘 몰라요. 네. 자, 발해 초기에는 당나라와 대립합니다. 왜 초기에는 당과 대립해요? 당나라가 발해가 여기 있어. 얘 고구려처럼 커지면 어떻게? 여기 있네. 발해가 여기 있어. 고구려처럼 커지면 어떻게? 이거 감당하기 힘들겠지. 그래서 말갈족 중에서 흑수 말갈을 이용해가지고 발해를 견제하고 당나라는 여기에서 견제하고 신라 꼬셔가지고 신라가 견제하게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대왕이 누구야? 발해 이대왕이 누구야? 무왕이지. 무왕이 어떻게? 흑수 말갈을 조사부렸지. 그리고 군대를 보내 장문교 장군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산둥반도의 등주 지역을 공격해버려. 산둥반도의 등주 지역을 공격해서 자사 벼슬을 하고 있던 위준이라고 하는 애를 죽이고 돌아옵니다. 오케이? 전쟁 직전이야. 근데 전면전으로 퍼지지는 않았어. 전면전으로 퍼지지는 않았고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어.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당나라가 뭐야 이때 문화적 선진국이잖아. 그럼 선진 문화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겠지. 해가지고 문헌 때 우호관계 형성합니다. 그래서 교주의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잡는 게 뭐 받아들여? 삼성 육부제 받아들이지. 발해의 수도는 동모산에서 중경 갔다가 상경 갔다가 동경 갔다가 상경으로 오거든. 그거 다 몰라도 돼. 그냥 발해의 수도는 상경 용천구라고 하면 돼. 이 상경 용천구의 구조가 뭐를 본따서 만들었어? 당나라 수도 장안성을 본따서 만들었어. 이중구조라든지 남쪽에 큰 길을 뚫었다든지.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봐봐. 초기에 당과 대립했어. 당과 대립할 때 왕이 누구라고? 무왕이야. 그럼 무왕은 누구를 견제해야 돼? 당과 신라를 견제해야지.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끌어들이고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돌고를 끌어들여. 알겠죠? 네. 그래서 길을 닦은 게 뭐예요? 일본으로 가는 일본도예요. 오케이? 근데 문왕 이후 친선관계지. 문왕 이후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친선관계야.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신라도예요. 알겠어요? 일본 가는 길을 뭐라고 한다고? 신라. 일본도. 아 일본 가는 게? 아 집에 가고 싶냐? 일본 가는 길을 뭐라고 한다고? 일본도. 일본도. 신라 가는 길은? 신라도. 그래. 거란 가는 길은? 거란도. 그래.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가는 길이 영주도하고 압록도라고 얘기하는데 발해 5도까지 그렇게 시험에 다 안 나옵니다. 밑에 무슨 공무원 시험도 아니고. 참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자료 이거. 이거 자료 누가 만들었어? 최백진 선생님. 아니요, 이거 내 책 아니요. 내 책 아니요. 이 조공도라고 안 해요. 이거 압록도라고 해요. 알았어? 근데 여기 써 있는데요? 뭐? 최백진 선생님. 앞에 나 또 써 있어? 써 있지 않아요? 나 또 써 있어? 안 써 있나? 응. 네.
원통합사회는 내가 만들었지. 아 맞다 통합사였다. 오. 개념분 항상 내가 안 만든다 그랬지. 왜? 멋있어요. 못 믿는 거 같은데? 못 믿어서 그러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자, 갑니다. 문항때 단과 우호 관계, 발해관 설치. 발해관은 발해 사신이 머무는 장소. 신라애들이 머무르는 신라관, 신라 사신이 머무르는 곳에서 이렇게 보면은 보였대. 그 정도로 가까웠다고 하고요. 교역률을 바탕으로 신라 가면 뭐라고? 신라도. 일본 가면 뭐라고? 일본도. 오케이? 그래서 거란으로 가면 뭐예요? 거란도예요. 일본으로 가면 일본도고요. 신라로 가면 뭐예요? 신라도예요. 그리고 중국 가는 게 영주도하고 압록도가 있어요. 이게 발해 5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신라의 발화는 활발하게 교류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발해관 설치했다. 국제 무역항이 있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별거 없고요. 넘어가자고 이제 그 다음 거. 여기 나오네. 청해진. 신라 흥덕왕 때 장보고가 완도에 설치한 진이 뭐라고 했지? 군사 요충지. 알겠지? 자, 이제 고려의 다원적 외교 정책 해가지고 나옵니다. 여기 좀 찐따처럼 돼 있냐? 우이씨, 우이씨, 됐다. 자, 이때 이제 10세기, 11세기, 12세기 요때는 자 여기 어떤 나라 있어? 우리나라. 고려, 여기는 여진, 아? 거나, 여기는 여진, 여기는 송, 여기는 남성, 여기는 일본, 여기는 당. 왜 당이 나와? 아파서 그래. 이해해주고. 자, 다원적 국제질서. 쉽게 얘기하면 고려가 여기 있어. 그치? 여기에 뭐가 있다고? 거란. 여기에 뭐가 있어? 여진, 여진. 여기에 뭐가 있어? 송, 송. 거란이 세운 나라가 요야 요. 여진이 금.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송나라 만든 사람이 누구지? 중학교 때 다 배웠잖아. 송, 태조 조광윤이지. 아 맞다. 이 조광윤은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절도사의 권한을 축소했지. 아 절도사? 절도사 뭐야? 그거잖아요. 맞았어. 국경을 지키는 애들. 네.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지? 네. 그럼 국경을 지키는 애들의 힘이 어떻다고? 너무 세요. 약하다고. 아파서 그래. 이해해주고. 야, 절도사의 권한이 약해져. 약해지니까 국경이 어떻게 돼? 같이 약해지지. 그러니까 이게 봐봐. 거란이 송을 깔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뒤에서 고려가 보급로 끊어버리면 굶어 죽는 거야. 알았어? 네. 그러면 거란 입장에서는 누구를 먼저 해놔야 돼? 고려가 움직이지 못하게 먼저 뭔가를 해놔야겠지? 네. 이렇게 막 이렇게 세력이 균형이 되어 있는 거야. 복잡하게. 송나라는 그거 알아 몰라? 알지? 그래서 송나라는 고려에 뭘 제공해? 조공. 조공은 아니야. 뭘 제공해? 경제적, 문화적 이득을 제공하고 고려는 뭘 제공해? 군사적 이점을 제공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이 정말 친하게 지내. 그런데 이 거란은 누구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아? 고려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아. 왜 안 좋아? 송로고. 926년에 거란의 야유라복이라고 하는 새끼가 뭘 멸망시켰어? 발해를
멸망시켰지. 아, 오케이? 네. 발해 누구 계승해? 고려. 고려. 고려는 누구 계승해? 고려. 형제 국가를 뭐 했다? 멸망시켰다. 멸망시켰다. 그때 태조 왕건 때 무슨 사건도 있었어? 만부교 사건도 있었어. 낙타 30필인가? 50필인가를 가지고 왔어. 선물이야. 너 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가져가. 싫어. 가져가. 아이 왜 그래? 하고 놓고 가니까 어떻게 만부교라는 다리 밑에 묶어놓고 아무것도 안 줘서 다 굶겨 죽여버려. 오케이? 네. 이런 사건들도 있었다고. 그래서 거란하고 고려는 사이가 좀 안 좋아. 그래서 고려는 거란을 견제하고 송과 교류하는 외교 정책을 했던 거야. 됐나? 네. 그런데 이거를 실리 외교라고 얘기하고요. 다원적 천하관. 대외적으로는 조공과 채권 관계예요. 대외적으로는 이거는 뭐냐면 외교적으로 우리가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는 거야. 알겠지? 네. 그리고 조공을 갖다 바친다라고 하는 거는 채권은 외교적 인정이야. 조공을 갖다 바친다라고 하는 거야. 봐봐. 원준이가 있어. 원준이 형이 있어. 이준이라 그래. 이준이가 여자랑 결혼을 해서 조카를 낳았어. 오케이? 원준이 조카야. 오케이? 얘는 누구야? 원준이 형수님이야. 오케이? 얘가 아이고 우리 조카 이쁘다 해가지고 10,000원 용돈 줬어. 그러면 형수가 이걸 봤으면 원준이 어떻게 해? 그냥 10,000원 이렇게 받은 거 그냥 쌩까고 안녕히 가세요 도련님 그래? 어떻게 해? 갈 때 손 윗사람이고 손 아랫사람이잖아. 네. 갈 때 차비하라고 어떻게 한 5만원 챙겨주겠지. 네. 그럼 원준이는 뭐 한 거야? 10,000원 주고 5만원 벌었네. 이게 조공관계야. 알겠어? 전문용어로 저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사품이라고 얘기해. 실제적으로 우리가 10억어치를 갖다 주잖아.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거는 10억 이상의 무언가를 가져와.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실리적 외교야. 하지만 무슨 관계는 없어? 내정을 간섭하는 관계는 없어. 알겠니? 이게 조공과 채권 관계야. 근데 어떤 놈들은 이거를 뭐 그러면 우리가 중국의 식민 지배받은 거 아니에요? 뭐 이질 않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이걸로 뭐 한다고?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다 이득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황제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황제를 뭐라 그래? 왕을 해동천자. 알겠어요? 네. 자기 스스로. 오케이? 그리고 해동천자가 다스리는 구역. 이걸 뭐라 그래? 해동천하라고 얘기해. 독자적 연호 사용하죠. 대표적인 게 태조 왕건. 연호 뭐 썼어요? 천수 썼잖아요. 응? 황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에서 12세기는 이게 좀 복잡하게 좀 돌아가죠. 자, 그래서 고려의 다원적인 질서가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것이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요것이 여기에 정리되어 있어요. 10세기 고려의 대외관계, 거란과의 관계. 자, 거란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어떻다고? 나빠요. 적대관계예요. 왜? 우리는 북진정신 해야 되는데 북쪽에 누구 있어? 거란. 거란이잖아. 그리고 명분도 있지. 형제 국가의 누구를? 발해. 발해를 멸망시켰다는 명분도 있지. 네. 그래서 나빠요. 성과의 관계, 조공 채권 관계라고 했지. 조공 관계는 뭐야? 실제적 이득을 챙기는 거지. 야, 우리가 갈 때 회사품이라고 해가지고 10억을 갖다 바치면 뭐 한 50억, 60억 갖고 오지. 뭐하고 같이? 선진문물하고 같이.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우리 짱이지. 그리고 또 뭐야? 문화적으로도 짱이지. 니네 이거 조선시대 가잖아. 명나라 애들이 조선 세계를 존나 많이 와. 왜? 우리는 가는 게 좋잖아 계속. 그래서 명나라 애들이 야 됐어. 니네 자꾸 그렇게 오지 말고 3년에 한 번만 와도 돼.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우리가 아니 쉬고 우리가 조공을 1년에 3번을 갖다 바쳐야지요. 왜 3번이야?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4개월 걸리거든. 그래서 1년 30을 얘기해. 우리는 자꾸 갖다 바친다고. 근데 얘네들이 오면 올수록 나라 살림이 거덜나는 건 누구야? 명나라예요. 자 갑니다. 거란의 침입. 그럼 봐봐.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고려하고 송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 끊겨야 돼. 그래야 거란이 뭘 할 수 있어? 송을 공격할 수 있어요. 송을 다 먹어버릴 수가 있는 기야. 오케이? 네. 그래서 12걸로 봐. 얘가 얘기한 게 뭐냐? 맨 처음에 1차는요, 요 1차는요, 소손영이라고 하는 애가 쳐들어와요. 얘가 거란 황제 사위예요. 거란이 이제 자기 사랑하는 딸을 이제 쟤한테 준 거지. 사위니까 이제 또 얼마나 믿겠어. 네. 구라쟁이야. 우리나라에 자기가 70만 명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래. 그때 조선이 씨. 그때 조정에서는 고려 조정에서는 두 개로 갈라져 의견이. 첫 번째 항복 빨리 하자. 두 번째 항복하면 씨발 받아주겠냐? 땅을 주고 항복하자. 이렇게 두 개였어. 70만 명? 80만 명? 야 이걸 어떻게 막아? 나라 망하는 거지. 못 막아 이건.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가? 서리가 딱 가는 거지. 야 한번 내가 갔다 올게. 그랬더니 수순영이 시비를 걸었자. 1. 고구려는 거란이다. 2. 송과 외교 관계를 끊어버리고 거란에 조공을 갖다 바쳐라. 그때 서희가 아유 병신 지랄하네 그래. 왜? 니네 이름 뭐야? 요. 우리 이름 뭐야? 고려. 우리 이름이 왜 고려야? 고구려 계승새끼야. 어이 요 나라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고구려를 계승한다고 하면 찐따냐?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소순영이 오케이 이거 네 주장 해줄게. 거란 아니야. 고려야. 고려가 누구 계승했어? 고구려 계승했어? 오케이 이거 해줄게. 그런데 말이지 내가 하나 해줬으면 너도 하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외교관계라는 게. 송나라하고 외교관계 끊고 앞으로 조공 나한테 바쳐. 그랬지? 그랬더니 서희가 할 수 있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못해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야. 왜? 우리가 이렇게 니네들한테 조공을 갖다 바치러 가잖아. 여기 거란 있고 여진 있지. 네. 여진 애들이 내려와서 씨발 이거 다 뺏어가. 우리가 여태까지 너한테 조공을 갖다 바치고 싶어도 바칠 수 없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소순영이 그러면 압록강 동쪽에 6개의 주를 너한테 줄게. 그럼 이렇게 오면은 조공 갖다 바칠 수 있지? 콜? 그래 너 그거 가져.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서희가 누구하고 소순영하고 뭘 했어? 외교 담판 해가지고 뭐를 받아먹었어? 강동육주를 받아먹었어. 조공 갖다 바치기로 하고. 거란에서는 난리가 났지. 제가 군대 끌고 갔을 때 선택지 1번 항복한다. 선택지 2번 항복하면서 땅을 떼어준다. 이거였거든? 근데 가지고 온 결과가 뭐야? 항복 받았어? 땅 얻었어? 아니 이 병신은 땅을 오히려 뺏기고 왔지. 그 이후부터 거란의 역사서에 소순영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이 소순영 형이 소배합이야. 오케이? 자 어쨌든 고려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뭘 얻었다고? 강동육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셀까요? 이걸 뭐라고 그래? 전문용어로 사기라고 하죠. 조공 맞춰요? 안 맞춰요?
안 맞아요. 강동육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강동육주는 우리가 얻은 거니까 일단 우리 거고 주공은 아니 난 몰라 씨발 이렇게 돼요. 나 뻔뻔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때 왕이 목종이었거든. 목종이지 왕비가 있고 이제 엄마가 이제 천추태우를 하고 있어. 야 목종 아빠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자기가 왕이 된 거 아니냐? 어? 야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남친 사귀는 거 어때?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럴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뭐 엄마는 그럼 뭐 쉬고 연애도 못하고 평생 배 살려 죽어? 남친을 사귀어요. 이게 남친이 이제 김치향이라는 애인데 문제는 이 둘에서 아들이 하나 생겨요. 근데 이제 막장으로 가는 거야 이제 고려가에. 춘추태고 김치향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뭘로 만들려고 그래? 왕으로 만들려고. 그럼 목종 입장에서 지금 엄마가 나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고려에 정예 군대를 끌고 있는 강조라고 하는 애한테 야 헬프 미 이렇게 딱 된 거야. 그래서 강조가 군대를 끌고 와서 천추태후를 제거하고 김치향을 제거하고 아들을 제거하고 목종도 제거해요. 오케이? 그리고 왕을 누구로 하냐? 허수아비 왕이었던 현종으로. 그리고 강조가 현종으로 조종을 한 거예요. 목종 입장에서 개억울하지. 씨가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 새끼 싸가지 새끼. 이거를 강조의 정변이라고 해. 알겠어? 강조의 정변을 구실 삼아서 거란의 성종이 직접 쳐들어와 40만을 데리고. 이때 어떻게 돼? 다 털려. 수도 개경까지 다 털리거든? 그런데 돌아가는 거란군을 양규가 뒤에서 때려요. 똥 쌌는데 밑을 안 닦은 것 같지? 찜찜하잖아. 그리고 원래 현종이 알았어 내가 저기 요 나라 조정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거든? 지켜 안 지켜? 안 지켜요. 안 지켜. 우리 구라 졸라 잘 쳐. 안 지켜. 그러니까 이제 또 열 받아 안 받아? 받아요. 열 받네? 열 받으니까 어떻게 해? 또 쳐들어가요. 또 쳐들어와. 누가? 소송영형 소배합이라고 하는 애가 쳐들어와. 걔 3차 침입이야. 야 니네 병동육주 내놔! 그랬더니 뭐래? 내 건데. 존내 뻔뻔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쳐들어오는데 누가? 강감찬이 귀주대첩으로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잖아. 얘네 또 쳐들어올 수 있지. 그래서 수도 부근에는 뭐를? 나성을. 국경 부근에는 천리장성을. 그래서 천리장성은 위치가 압록강 하구부터 동해의 어디? 도련포까지야. 그래서 세력이 균형적으로 나타났다. 무너지지 않았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리고 요 밑에 요 밑에 거란의 침입과 격퇴 봐봐봐요. 네. 수순명이 말하기를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거란의 것이다. 이게 뭔 소리야? 지들이 고구려의 계승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서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왜 고려냐? 고구려 계승이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차 누구? 서희 외교단판 강동육주, 2차 양규 장군의 활약, 3차 강감찬 귀주대첩. 전쟁 이후에 국경 부근의 천리장성, 그리고 나성. 어디 나성? 개경에는 나성. 알겠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진과의 관계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What to do? 오케이? What to do? 시작. 자, 거란 침입했어. 막았어.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 여진. 여진은 원래 고려를 뭘로 섬겼냐면 부모의 나라로 섬겼어요. 근데 12세기에 완옌부라고 하는 도가 있어요. 이 여진이 옛날에 말갈이 말갈.
여진이라고도 하고 그 뒤에는 만주족이라고도 해요. 오케이? 네. 얘는 여러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뭉치기가 되게 어려운 애들이야. 근데 12세기에 완년부의 주장 우양소우라고 하는 애가 네. 요거를 뭐해서 통일했어. 그리고 얘네가 통일했으니까 어때? 힘이 좀 세지겠지. 네. 힘이 좀 세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고려의 국경을 침략하는 거야. 침략해가지고 뭐해? 약탈하고 살인하고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야 쟤네들 좀 어떻게 좀 해봐 해가지고 윤관이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전멸했어. 다 죽어. 그때 여진족에 그 막 포위돼가지고 맞아 죽을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짠 하고 나타서 구해줘? 척준경이라는 애가 딱 나타서 구해줘. 오케이? 그래서 나왔어.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가 뭐야? 야 전마들은 뭐 타고 싸워? 말 타고서요. 근데 우리는 걸어다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쟤네들은 전차 타고 싸우는 건데 우리는 뛰어댕긴다고. 이 싸움이 되겠어? 안 안 되지? 그래서 뭘 만들어? 윤관이 뭘 만들어? 별무관. 별무관이 뭘로 구성되어 있어?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알았어? 요거 뭐랑 헷갈리면 안 돼? 삼별초랑 헷갈리면 안 돼. 조금 이따 삼별초 나올 거야. 삼별초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좌별초, 우별초, 그리고 신의군으로 구성되어 있어. 얘는 신기군이고 신보군이고 항마군이에요. 알았어? 신의군은 뭘로 구성돼? 어디로 들어가? 삼별초로 들어가니? 네. 저기 언더스탠드이 그지? 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싹 다 정벌해버려. 야들을 싹 다 정벌해버린 다음에 우측 변경 동북 구성을 쌓아. 뭘 쌓았다? 동북 구성. 이 동북 구성은 위치는 안 나와. 몰라.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런데 동북 쪽에 있겠지? 몇 개의 성이? 9개 상. 그러니까 동북 구성이라고 부르지 않았겠어? 네. 혹시 뭐 남동 쪽에 있는데 동북 구성이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네. 그지? 근데 보면은 어때? 수도 서울 이때는 서울이 어디야? 개경이잖아. 고려시대니까. 네. 거기서 멀 것 같아? 안 멀 것 같아? 멀 것 같지 않냐? 그래서 경비도 많이 들고 어떻게 뭐 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이런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 여진이 자기한테 저거 주면은 어떻게 해주겠대? 어떻게 하겠대? 평생 개기지 않겠대. 그리고 뭐 돈도 많이 들고 여진? 에이 족밥 새끼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네 다음부터 개그면 또 확 죽여버린다잉 이렇게 된 거야. 예 형님 하고 갔어. 근데 이 새끼들이 나라를 만드네. 쌍 그게 뭐야? 금나라야. 오케이? 금나라를 건국하더니 얘네들이 졸라 세졌어. 그리고 다시 어떻게? 요 나라를 조사버리고 송나라를 조사버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이 새끼들. 그리고 나서 얘네가 뭘 요구해요? 군신관계를 요구해요. 이때 고려를 잡고 있었던 애가 누구야? 경원이 씨 이자겸이야.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전쟁이 나잖아? 새로운 영웅들이 등장하겠지?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지. 보수적으로 가려면 지가 계속 잡고 있어야 되지. 이 상황이 변화되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네! 그래 버려 이 새끼가. 알겠어? 네. 그래서 이게 묘청의 서경전도운동 때 묘청이 주장한 게 뭐야? 금나라 정벌하자야. 네. 김부식은 보수 세력이지 이자겸하고 같이.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얘기하는 거고? 금나라 정벌하지 말자. 사대관계 유지하자. 왜? 전쟁해서 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죠요? 그래서 금나라와 사대관계. 그래서 얘는 아까 1차 때 동북구성 있지? 걔는 지도 나오거든?
얘는 지도가 안 나오겠지. 동북구성이 어딘지 모르니까. 네. 강동육주는 지도가 나와요. 동북구성은 지도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척경입비도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림. 비석 갖다 박는 거야. 알겠죠? 알겠어요? 네. 네. 그리고 몽골의 층이 됩니다. 몽골은 1차부터 몇 차까지 정리해야 돼? 6차까지 정리해야 돼. 네. 일단 뻥아가 정리해 줄게. 네. 자, 어디다가 여기다가 그냥 하자. 1차, 2차, 3차, 5차, 6차만 알면 돼요. 되게 간단하지? 1차부터 6차까지 지금 4차만 빼고 다 알아야 돼. 젠장은. 1차 때 우리 어떻게 돼? 개털려요. 싹! 변변차는 저항 한번 못해. 네. 최후가 울고 빌어. 제발 돌아가달라고. 오케이? 근데 딱 한 성, 딱 한 성이 함락이 안 돼. 그게 뭐야? 귀주성이야. 그래서 1차 침입은 뭐가 알아둬야 되냐? 귀주성, 박서의 함정. 박서 장군 하면은 귀주성 1차. 됐어? 네. 그리고 개경 함락됐지. 응? 완전 개 털렸어요. 개경 함락됐죠. 개경 함락되고 나서 최후가 니들 요구사항 다 들어주겠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그랬더니 몽골 애들이 그러면 사신을 조만간 보낼 테니까 걔하고 얘기 잘해봐라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또 구라치는 거지. 항복한다고 해놓고 어디로 가? 강화도로 도망가 버립니다. 왜 강화도로 도망가요? 물에서 약하니까. 그렇지. 쟤네들 수군이 없으니까. 알겠죠? 네. 그리고 2차 침입 다시 쳐들어오겠지. 우리가 구라쳤으니까. 그때 누가 등장하냐? 김윤후라고 하는 승려가 등장해요. 김윤후라고 하는 승려가 등장해가지고 뭐? 처인성 전투. 그리고 요때 초조대장경이 불타요. 소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3차 침입 때 뭐를 시작해? 8만 대장경 조판을 시작해요. 그리고 황룡사 구충목탑이 불타요. 4차 전국토가 다 자살나요. 5차 김윤후라고 하는 승려가 또 등장해요. 이 아저씨 싸움 잘하나 봐. 어디서 막어? 충주성에서 막아요. 그리고 6차는 충주 다인철소에서 하층민이 항쟁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돼. 네. 알겠어요? 고려시대 일반 9년이 되는 특수행정구역이 3개가 있거든. 뭐라서 거예요, 충주 다인철소. 일반 9년이 되는 특수행정구역이 3개가 있거든. 그게 뭐예요? 충주 명학소, 그렇지. 또 충주 다인철소, 또 처인 두곡이야. 알겠죠? 그 얘가 뭐가 돼요? 충순현이 돼요. 얘는 처인현이 돼요. 얘는 익안현이 돼요. 알았니? 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봐야지. 맨 처음에 고려하고 거란하고 만난 거는 나쁘진 않았어. 강동성 전투라고 해가지고 오빠방 자 몽골이 저기 있어요. 초원지대에서 말 타고 싸우는 애들이지. 네. 졸라 잘 싸워. 잘 쪄. 오케이?
여기 거란 애들이 있지? 그리고 그 밑에 고려 애들이 있지? 그지? 이놈의 새끼 하고 때렸어. 엄청 잘 싸우니까 거란이 어떻게? 어머나 하고 도망가. 네. 그럼 고려 입장에서 지금 누가 겨들어오고 있는 거야? 거란. 거란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거란 애들을 누구하고 같이 몽골하고 같이 조사벌해요. 이게 강동성 전투예요. 거란 격퇴 과정에서 첫 접촉 무슨 전투? 강동성 전투. 근데 이제 조금 좀 희한해 얘네들이 갑자기 또 보더니 야 니네 우리 때문에 살았다 새끼들 하더니 가 지가 형이라고 하더니 그 형제관계를 맺어요 미친놈이 갑자기 형제 관계 그럼 우리는 뭐 그냥 뭐 동네에 좀 미친놈인가 보다 그러고 말았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 몽골에서 사신 하나가 오는데 엄청 건방져 있을 때 하는 게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의 곡물 조공을 갖다 바치라고 얘기해. 그 우리 거부했어. 우리 그거 못 준다. 능력도 안 되고 줄 수도 없고 이거는 안 된다. 근데 얘 이름이 뭐냐면 저고여라고 하는데 뭐? 못 준다고? 니네 이제 다 뒤졌어! 씨! 하고 집에 가. 집에 가다가 압록강 근처에서 시체로 발견돼. 이게 뭐야? 저고여 피살 사건이야. 몽골 사신 피살. 몽골 애들은 뭐라고 하겠어? 우리가 죽였다고 하겠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사신이 피살됐으니까 조지겠대. 그리고 군대를 끌고 오는 거야. 이게 1차 침입이야. 어떻게 됐다고? 개털렸어요. 작살을 합니다. 한 군데 빼고 어디? 서인성. 귀주성. 귀주성 박서의 항전. 근데 얘네들은 말 타고 싸우잖아. 네. 보병이면은 이 성을 함락을 시켜야 돼. 왜? 보급을 계속 해줘야 되니까 보급로가 끊기는 거잖아. 근데 얘네는 기병이야. 말 타고 막 달리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우회해. 성이 있어? 돌아가요. 그거 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개경이 털려. 다 털리니까 어떻게 돼? 한 번만 봐줘야. 오케이? 강화 요청하고 오케이 했더니 최후가 어디로 튀었어요? 강화도. 강화도로 튑니다. 이때 개경 인구가 한 30만 명 됐대. 응? 야 강화도 가자. 아우 싫어요. 여기 내 재산이야. 갑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섬으로 가는 거야. 섬으로. 몽골이 계속 쳐들어와 이 새끼들. 오케이? 네. 2차 침입은 누구? 김윤후의 청인성 전투. 5차 침입은 똑같은 사람이야. 김윤후. 지금은 승려예요. 좀 아이러니 나지? 야 스님은 살생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않냐? 근데 김윤후는 뭐하고 있어 지금? 나서서 죽여버리고 있지. 네. 이게 우리나라 불교 특징 뭐? 무슨 불교? 호국불교. 우리나라에 부처님이 사셔. 부처님이 사시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 수호해야 돼. 외적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 처인부곡이 지금 어디냐면 경기도 용인이야. 용인 하면 딱 생각나는 거 뭐 있어? 태권 용인데. 용인인데? 진짜? 난 씨발 에버랜드만 생각나는데 니네는 이상하다 야. 아까부터 뭐 여자가 생각나고 술이 생각나고 용인 하면 에버랜드 아니야? 그래요? 에버랜드 하면 사파리 아니야? 용인대 모른다면 TX 좋아하세요. 뭐라고? TX 좋아하세요. 티익스프레스? 나는 여태까지 에버랜드를 가본 적이 없단다. 아 진짜요? 예전에 한 10년 전 이때 학원에서는 여름이나 겨울에 한 번씩 학원에서 애들 수강생들 데리고 관광버스 빌려서 막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랬거든.
친한 친구 뭐 데리고 와 괜찮아 좌석 남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에버랜드를 1년에 한 번씩 갔어. 여름에 가면 이제 캐리비안 베이 뭐 이런 데 가고. 아, 난 항상 남아서 수업을 했어. 왜요? 쌤이 잘 가르치니까. 아니? 나 가면 사고 친다고. 진짜요? 어. 왜요? 원장이 나만 보면 맨날 술 많이 처먹는다고. 그냥 대전에서 잡수세요. 회식비 주고. 그냥 그게 좋은 거야. 회식비 받아가지고 12시에 수업 끝나고 같이 수업하는 사람들이랑 고깃집 가서 고기 꺼먹고. 한 번에 못 봤어. 근데 어렸을 때 한 번 가봤어. 에버랜드 전에 이름이 자연농원이었고. 진짜요? 잘 아마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알걸? 아실걸? 자연농원 알아? 엄마? 한번 물어봐봐. 이름도 좀 뭐라고 할까? 투박하지 않냐? 자연농원이 뭐야 씨발. 근데 어쨌든 이 에버랜드 사파리에서 김윤우라고 하는 숙녀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활 들고 이렇게 숨어 있는데 갑자기 맨 앞에 이제 어떤 새끼 막 오는데 한 새끼만 하얀색 말을 타고 있어. 네. 갑옷이 뭐 뽀적뽀적해. 그럼 이 새끼 높은 새끼 낮은 새끼 높은 새끼. 높은 새끼 아니야? 그래서 활로 뻥 쏴가지고 뻥 맞아 죽었어. 얘가 누가 몽골군 총사령관 살리타야. 오케이? 그래서 몽골군 총사령관 살리타를 처인구곡 전투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갑니다 얘네가. 자 그리고 다시 쳐들어오자. 뭐 일단 뭐 초조대장경 불타고. 초조대장경은 왜 만들었다고 했지? 거란을 불교 힘으로 이겨내려고. 거란 침입을 뭐하자? 부처의 힘으로 격퇴하자. 그 다음에 만든 게 제조대장경, 팔만대장경이지? 누구? 몽골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격퇴하자. 이렇게 된다. 알겠어? 네. 그 3차 침입 이후부터 이제 제조대장경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4차 침입은 뭐 전 국토가 그냥 아예 뭐 전쟁터가 되는 거고 엄청 누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5차 침입. 자, 김윤호 2차. 김윤호 5차. 충주성에 쳐들어온대. 몽골이. 근데 몽골 군대는 진짜 뭐 역사상 세계 최강의 기병이라고 하잖아. 얘네 쳐들어오다니까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요. 당연히 무섭지. 그래서 가진 놈들, 지배층 애들이 다 튀려고 준비 중이야. 이 새끼들. 얘네들은 뭐 돈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연줄도 있고 하니까 튀어서 뭐 잘 살 수 있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 네. 어우 씨 어떡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요? 막 걱정하고 있는데 김윤우가 도망가려는 기적들을 다 잡아와. 그리고 도망가. 가도 되는데 노비문서는 놓고 가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애들이 노비문서 제출하고 다 가. 그때 사람들 앞에서 노비문서를 다 불태워버려. 사기 진작용으로. 그래서 충주성에서도 막아내. 그래서 전쟁 후에 무슨 뭐 대장군 직함을 받아. 야 근데 이것도 좀 그렇지 않냐? 스님이 씨발 장군이라고 하면은 조금 좀 언밸런스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계속 거부하지. 그래서 이제 말단 관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상징적으로 좀 대우해주는 뭐 그런 걸로 얘기하죠.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항쟁을 하는 거지. 항쟁을 계속 하는 과정에서 최후 다음에 누구? 최항, 그 다음 최의, 그 다음 김준, 그 다음 임현, 그 다음 임유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최씨 정권 무너지고 임유무가 피살되면서 몽골과 강화 조약이 체결되죠. 맨 마지막에 이제 임유무가 피살돼요. 그러면서 개경환도라는 얘기는 뭐예요? 개공 다시 쳐. 개경으로 다시 수도를 돌리는 거지. 네. 이 의미가 뭐예요? 통곡했다. 원나라 간접 지배의 시작이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네. 오케이 좋습니다. 결과 전쟁이니까 인명피해고요. 국토 황폐하는 뭐 이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났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문화유산 소실 대표적인 게 초조대장경 황룡사 구축목탑. 오케이? 네. 그리고 원해 고려 내전 간섭 침하.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관제격하라고 얘기하지.
폐하라는 말 써 못 써? 못 써요. 태자라는 말 써요 못 써요? 뭘로 바뀌어? 세자. 만세도 못 해요. 빌어먹으려면 천세라고 해야 돼. 응? 왜? 만세는 황제가 해야 되는 거래. 응? 짐이라고도 못 해요. 고라고 해야 되고요. 얘네 이성 육부제도죠. 고려는 이성 육부제도가 뭐가 돼요? 1 첨이고 4가 되는 거지. 오케이? 중추원이 뭐가 되고요? 밀집사가 되는 거고요. 알았니? 네. 그리고 도병마사가 뭐가 돼요? 도평의사사. 이 도평의사사가 나중에 도당이 돼요. 알았니?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 이제 뭐예요? 원 간섭기가 되는 거야. 언더스탠드? 네. 그다음 이제 요 개경환도에 반대했던 게 삼별초라고 하는 무장 단체예요. 오케이? 자, 최씨, 무신, 정권에 군사적인 기반이 있을 거야. 이 두 개가 뭐지? 아, 아! 한별초. 하고 도망? 그렇지. 야, 다시 처음부터. 새끼들. 나 왜 이렇게 친절하지? 어? 모르면 막 이렇게 될 때까지 막 알려. 왜 이렇게 친절하냐 나? 멋있어요. 왜 이렇게 친절하지? 왜요? 모르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존나 친절한 것 같아. 그리고 니네 저기 이게 영상 보관 같은 거 할 때 영상 보관 거실에서 이렇게 막 소리 키워놓고 하지 마라. 왜요? 혼자 몰래 봐야 돼. 욕해요? 씨발 뭐 이런 거 막 나오면은 부모님들이 가끔씩 놀래. 아니 저 새끼는 뭐길래 알겠니? 근데 제약이 걸려 수업에 네. EBS 찍을 때처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 왼쪽에 누구야? 이의방. 그 다음에 정중부. 정중구. 그 다음에 경호. 대승. 이의민. 이의민. 최. 최충환. 충환. 최우. 최우라고도 하고요. 최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네. 그럼 또 뭐랑 헷갈려? 최형 아들이랑 헷갈리지? 왜? 의. 최의니까. 언더스탠드. 네. 그 다음 김준. 그 다음 임현. 그 다음 임유무. 자, 잘 나갔던 기구 얘기하는 거야 이제. 최씨 무신 정권 전에 여기에 최고 기구는 뭐예요? 중방. 중방. 최충원 때, 교. 최씨 무신 정권 때 교정부가. 도강. 교정도감. 이 교정도감의 짱을 교정별감이라 그래가지고 최씨가 다 해먹어. 알았다? 네. 그리고 경대승이 만든 신변 보호기구가 뭐야? 도방. 도방. 알겠어? 네. 그런데 경대승이 죽고 나서 도방이 해체되거든? 이 도방을 다시 부활시킨 사람이 누구야? 최충환. 오케이? 네. 최후가 만든 인사행정기구가 뭐야? 정방. 최후가 만든 문신수기구가 뭐야? 서방. 자꾸 씨발 방방거리지.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네. 알겠어? 최후가 만든 군사가 뭐야? 삼별주. 알겠어요? 네. 도방과 삼별초가 최씨 무신진권의 무슨 기반이 돼? 군사적. 군사적 기반이 되지. 이게 이의방하고 정중부하고 힘을 합쳤어. 그래서 의종은 어떻게 했어? 폐위시키고 명종은 옹립했지. 그 정중부 아들이 의의방 죽여. 그리고 경대승이 정중부 죽여. 그리고 경대승은 그냥 죽어. 아팠대.
병으로 죽어. 근데 정중부 다음에 경대승. 근데 경대승 다음에 누구야? 이음이 얘가 무슨 출신이야? 천민. 천민 출신이지. 그래서 천민 출신의 최고 집권자가 나오니까, 오케이? 뭐가 나오는 거야? 신분 해방도. 그게 뭐예요? 최충원 때 완전한 날. 니네 진짜 아무것도 몰라도 망소이에 나는 이때야. 어디? 공주 명학소. 이때는 뭐예요? 만적의 난이. 알았다? 네. 그리고 이의민 저 무식한 새끼가 누구한테 죽어? 최충원, 최충수 형제한테 죽어. 그리고 최충원이 자기 동생 최충수를 또 죽여. 되게 무서운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충원 아들 최우가 짱을 먹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아이씨 뭐야 왜 그래 나한테. 삼별초 최우 군사적 기반. 알았어요? 얘네가 뭐 반대했다고? 개경환도 반대했다고. 그래서 맨 처음 어디? 강화도. 강화도에서 어디로 가? 진도. 진도에서 어디로 가? 제주도. 진도의 용장산성에서 열심히 뭐예요? 항쟁합니다. 그리고 밀려가지고 어디로 가요? 제주도 황파도리로 들어가요. 요때 지도자가 누구예요? 배중순, 왕운 이런 사람들이고, 요때 지도자가 누구예요? 김통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싸우다가 안 되니까 한라산 올라가면서 싸워요. 한라산 올라가면서 싸우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자살해요. 집단 자결합니다. 한라산 죽더라서. 그래서 자 봐봐. 고려인의 자주정신을 뭘 보고 할 수 있냐? 첫 번째가 뭐예요? 묘청의 서경 천동동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삼별초 항쟁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공민왕의 관원 자주 개혁 정치예요. 이게 고려인의 자주 정신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네. 네. 엄청 쉽지. 삼별초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은 별무반. 알았죠? 이게 암기할 게 되게 많아요. 한국사가 지랄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봐봐. 책으로 한번 읽어봐봐. 나 지울 테니까. 아 이거 지우는 알바 하나 써야겠어. 원준이한테 한 번 지울 때마다 500원씩 내고 지워. 체험비. 그걸 왜 채우요? 할 사람도 있잖아 너처럼. 한 번 지울 때마다 500원씩. 헐? 그럼 유역이 가는 걸로 하고. 자 김준호 종대 사람이다. 천인성 비난했다. 천인성 3리터가 와서 화를 주워 죽였다. 몇 차? 2차. 무슨 전투? 천인성 전투. 이거예요. 자, 몽골군 일단 철수시키는 강화도 천도합니다. 알겠죠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명나라가 이제 등장하는 거지. 원명 교체. 아이고 씨. 명의 등장. 자, 14세기 중반 한족 출신의 주원장이 얘기 알아? 아 몰라요. 세계사 때 뭐 니네 학교에서 진짜 역사 정말 재밌는 건데 학교도 이제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무슨 뭐 조별과제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해는 하는데 참 재밌는 건데
중국인이 사랑하는 황제, 역사적으로 황제, 뭐 당태조, 뭐 이세민이라든지 명태조 주원장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주원장은 소원이 밥 먹는 거야. 다 망해 씨발마. 식당에 취업하면 식당이 망하고 그런 식이야. 그래가지고 결국엔 뭐까지 하냐면 승려를 해요. 스님이 되면은 어떻게 시주해주는 그런 걸로 먹고 살 수 있잖아. 근데 그 절도 망해요. 진짜 개쩔죠. 그래서 농민 반란군에 들어가죠. 붉은색 두건을 쓰고 다니는 애들. 홍건적. 거기 딸을 꼬셔요. 홍건적 딸내미. 근데 얘가 아들이 없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얘가 짱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명나라를 세웠는데 어쨌든 원명교칙이에요. 공민왕은 명나라가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러니까 명나라하고 외교 관계를 유지하겠죠. 오케이? 네. 그러면서 원나라 세력을 계속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제거하려고 하겠지? 그래서 반원 정책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원 정책.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 터져버려. 어떤 문제가 터져버리냐면 자 봐봐. 우리가 간접 지배받아요. 원나라는 고려를 뭐 지배한다고? 간접 지배받아요. 오케이? 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가 생겨. 그게 뭐냐? 원이 고려를 직접 지배하는 세 군데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천령 이북이에요. 하나가 뭐냐? 자비령 이북이에요. 하나가 뭐냐? 제주도. 탐라예요. 탐라가 제주도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쌍성 총관부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고요. 여기는 그렇지 평양의 동령구 그리고 여기는 그렇지 탐라 총관부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관리합니다. 오케이? 네. 근데 요 두 개는 우리가 반환을 받아요. 요거는 무력으로 빼앗았고 누구 보내가지고 유인우 장군 보내가지고 이 얘기 기억나? 네. 오케이. 그래서 천령 이북의 영토를 우리가 어떻게 한 거야? 획득을 한 거야. 네. 이거 우리나라 땅 됐지?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명나라 애들이 천령 이북의 영토는 원래 원나라 거니까 원나라 다음에 뭐야? 명나라지. 그러니까 천령 이북의 영토는 명나라 거다라고 우겨. 이게 명에 천령이 설치된 거야. 그래서 네. 요 땅을 천령 이북의 영토를 어떻게 해달라고? 자기한테 달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최영이 어때?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된 거지. 야, 이 새끼 자리 잡기 전에 아예 요동을 우리가 먹어버리자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요동 정보를 주장해요. 알았어? 그래서 순서가 명나라가 천령을 지들이 가져가겠대. 그러니까 최영이 어떻게 했어? 요동을 정관합시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누가 반대해? 이성계가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는 거지.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치면 안 되고요. 여름이라 전염병 돌고 군사 무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북쪽으로 군대가 이동할 경우 남쪽에 외구가 들끓을 수 있고요. 농번기에 사람들을 많이 동원하면 그해 농사 작살납니다. 안 돼요. 그랬더니 최영이 그럼 네가 총사령관 해가지고 얘가 총장이 돼요. 근데 이거 가면 어떻게 되겠어? 작살나겠지. 그래서 1388년 압록강의 섬에서 군대를 되돌려 옵니다. 그게 뭐예요? 위화도 해군. 위화도 회군이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서 돌아온 최영이 어떻게? 우왕과 이성계를 이성계가 우왕과 최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청원 논리죠. 그래서 정치적인 실권과 군사적인 실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조선건국 아니야? 뭐예요? 한양천도. 야씨, 조선을 건국한다면 한양을 가야지. 씨. 아, 토지법. 과정법? 과전법을 실시합니다. 과정법. 그래서 이 과전법을 실시하면서 경제까지, 경제적 실권까지 딱. 왜? 자기를 도와줄 신진 4대부들에게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딱 주는 거지. 그럼 충성해야 돼. 하겠지. 그리고 나서 조선을 건국하고 2년 뒤 한양으로 천도해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성계는 어떻게 했다고? 신진 4대부야. 누구하고? 정도전이하고. 그리고 최영은 어떤 신진 4대부하고? 정몽주. 정몽주. 문건파 신진 4대부. 그래서 이 신흥 무인 세력이 신진 4대부와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쉽지? 네. 아, 이 쉬워. 왜 한숨을 쉬고 그래? 자, 고려 전기의 대외 교류. 송해 섬진문물 적극 수용하고요. 여진 거란 일본 아라비아 상인. 그래서 병란도가 국제무역강. 이 병란도가 위치가 어디예요? 예성강 하류지. 개성 입구 쪽이야. 여기에 누가 왔었대? 아라비아 상인. 아라비아 상인을 뭐라고 했대? 대식국인. 오케이? 대식국인. 밥 많이 처먹는 나라 세력이라고 했대. 세력씩 먹었나? 자, 고려 왕자, 관리, 학자, 수행원이 원나라 왔다 갔다 하고요. 원해욕으로 공려 하려고 만든 기구가 뭐야? 결혼도가. 결혼도감. 매 징발하려고 만든 게 뭐야? 응방이지. 자, 요 공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풍속이 생겼고 조혼의 풍속이 생겼고. 알겠어? 네. 몽골 때 우리나라로 들어와. 그럼 뭐라 그래? 몽골풍. 그치? 고려께 넘어가. 고려양. 고려양. 몽골풍의 대표가 뭐예요? 변발. 하고 호복이에요. 소주 만두가 아니라 씨. 그래서 네. 변발과 호복. 고려양의 대표가 뭐예요? 의식주인데 상추쌈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그래 신발이라든지. 오케이? 네.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여기. 자, 그래서 몽골풍 해가지고 이때는 뭐 머리털을 바짝 자르지 않은 이가 없었대요. 다 잘랐대. 변발. 이때 최신 유행 상품이에요. 니들도 변발 한번 해봐 나중에. 그러면은 아마 스타 될걸 유튜브에서. 세종 변발남 해가지고 살벌할걸. 사람들이 와서 사인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걔처럼 되는 거 아니야? 돈 받고 미션 또라이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 신태희. 신퇴? 뭐 걔처럼 되는 거 아니야? 나 그게 왜 재밌는지 모르겠대. 미치지 않아. 뭐 재밌냐? 뭐 보는 게. 근데 이게 뭐다는 먹방. 그뭐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대신 먹어준다고 막 하는데 같이 먹고 싶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먹방을 하자고. 근데 자기 이해가 안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쭉 보시면 됩니다. 조선의 4대 교리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하면 돼. 거의 다 왔어 지금. 알겠지? 네. 네. 거의 다 왔으니까 자, 조선의 4대 교린인데 4대 교린, 4대 성균당 교린 이웃을 사귄다. 오케이? 사자가 성길 사자야. 그럼 사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섬기는 거지? 잘 섬겨야겠지? 교리는 이웃을 사귀어. 야, 이웃 옆집에서 새벽 3시에 앰프에 연결해가지고 노래 부르고 있다고 해봐. 어떡할 거야? 싸워야죠.
강경책과 뭐를 병행하는 거야? 회유책을 병행하는 거야. 이게 그림이야. 그래서 싸울 때 싸워야지. 내가 층간소음 해가는 거 얘기했었지. 예전에 그 안 들려줬냐? 네. 유튜브 켜. 누가? 너? 황병기 미궁 쳐. 황병기 뭐야? 미궁. 아니 위에서 자꾸 뛰더라고. 황병기고 황병기. 자꾸 뛰는데 이제 올라와서 좀 새벽 시간에는 좀 조금 이제 좀 바로 먹니? 조심 좀 해달라 그랬더니 안 듣는데요. 그래. 내가 듣는 건 뭐야?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왔어. 그래서 그날부터 저 음악을 10분 정도 한번 맞춰볼래? 저 음악을 휴대폰이 3대야. 2대는 쓰는 거고 하나는 공기계야. 네. 공기계가 뭐가 돼? 인터넷은 되잖아. 자 네. 이제 꺼봐. 매일 새벽 1시에 화장실에 틀어놨어. 매일 아, 쌤은 어떻게 주무셔요? 틀어놓고 자면 되지. 시끄럽죠. 내 알게 뭐야? 응? 화장실에다가 울리겠다 그러면. 당연히 들리지. 그렇게 해가지고 한 30일 정도 틀어놨나? 내가 이것 때문에 알람을 맞춰놨다니까? 새벽 1시에 이거 틀으려고? 알람 울리면 미궁 안 뛰더라? 층간소음 왜 그랬어요? 안 뛰어. 대신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인사는 안 하더라. 강경책과 회유책이야. 강경책은 두드러 패는 거야. 회유책은 거래 터주는 거다. 알겠어? 자, 4대는 우리가 누구한테 하냐? 중국, 명나라에 합니다. 교리는 누구한테 하냐? 여진이나 일본 애들, 뭐 이런 애들한테 하는 거예요. 관계변화, 건국초, 명하고 외교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게 뭐냐면 아마 니네 저기 안 나올 거야. 표전 문제라고 있어. 표문하고 전문에 대한 문제거든. 표문은 명황제한테 바치는 글이야. 전문은 그 황태자 아들 얘한테 바치는 글이야. 근데 요거를 표전문을 누가 썼냐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썼어. 네. 그래서 이제 명에 이제 보냈어. 명에게 딱 보냈는데 문제는 명나라 애들이 그거 갖고 트집을 잡은 거야. 이런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이 새끼 이거 데려와라. 명에서 직접 조지겠다. 근데 정도전 보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죽어요. 죽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이성계를 거부해. 그리고 대명내전에 그러니까 명나라 애들 정보통에 이성계 아빠가 누구로 되어 있냐면 이인임으로 되어 있어. 잘못했잖아. 이자춘이거든. 잘못됐잖아. 이거 고쳐달라고 해도 안 고쳐져 있을 텐데. 삐졌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 유지되고 있는 거야. 건국초에. 그래서 굉장히 긴장 관계였는데 이 정도전을 누가 제거해요? 태종 이방원이 제거하죠. 이게 뭐야? 무인정사의 날. 그 뭐? 1차 왕자의 날 때 정도전을 제거하죠. 그리고 얘가 왕이 되니까 그 이후부터 무슨 관계가 시작돼? 친선 관계가 시작돼. 알겠어요? 활발하게 교류합니다. 자, 4대 1. 아까 얘기했지? 조공, 책봉 관계. 우리가 조공을 갖다 바쳐. 책봉, 인정을 받아. 근데 이거는 간섭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정 간섭이 없어. 하지만 우리한테 얻어지는 거는 뭐야? 국제적 지위. 문화. 국제적 이득이 있지. 문화적 이익이 있지. 경제적 이익이 있지. 우리한테는. 네. 오케이? 요렇게 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명예 사절단법 조천사를 파견한다.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명나라하고 사대 관계를 계속 유지해. 근데 이 교리는 이웃을 사귀듯이 새벽 3시에 앰프 딱 틀어놓고 뭐 노래 부르고 있으면 이제 어디 그방문뭐 뭐 하겠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원준이 못 왔지. 어떡해. 왜요? 원준이는 뒤에 뭐 이렇게 막 하겠지. 시끄다 막 하면서. 응? 두드려 맞을까봐. 앞집에 누구 살줄 알아? 네. 오. 인사해? 네. 오. 앞집 누구 살줄 알아? 네. 아니요. 몰라? 알죠. 알아? 어떻게 알아? 밑에 집 누구 살줄 알아? 쌤 몰라요? 앞집 누구 살줄 몰라? 응. 관심도 없고. 어떻게 알지? 만나잖아요. 만나면 되잖아요. 엘리베이터나. 거의 안 만나. 만날 일이 없으니까. 만나면 인사 안 해요? 응, 안 해. 해봐. 뭐 이런 식이지. 농담이고. 자, 교련정책, 강정책, 4근육진 개척하고요. 회유책, 무역도 설치합니다. 알았어? 자, 봐. 4근육진은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호랑이 대가리가 4근이고요. 앞발이 6진이에요. 네. 여기가 최윤덕 장군, 여기가 김종서 장군.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를 개척했다고 치자. 여기를 힘들게 개척을 했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안 살면 저기 다시 누가 살아? 여진 애들이 살겠지? 네. 그래서 남부지방에 있는 애들을 이쪽으로 이사시켜. 세금 감면해 준다고. 농사 졸라 잘 되고 여기 엄청 좋아. 기름진 땅이야. 그래서 가보니까 개척박해. 근데 이사 왔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무슨 정책이라고 하냐? 사민정책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현재 국경선이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회유책, 무역소, 그리고 여진 사람들이 귀순하는 걸 장려해. 원래 관리는 그 고향 사람이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무슨 죄였지? 상피제라고 했었지? 원래 안 돼. 근데 얘네들이 한 부족이 딱 우리 조선으로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 부족점을 그대로 유지시켜줘. 이걸 뭐라 그래? 토착민을 관리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토관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1번. 1번은 누구를 보내서요? 이종호를 보내서 쓰시마섬을 토벌해요. 이걸 기해동정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적이랑 헷갈리지 마. 고려 말에 우왕이 누구 보내서 쓰시마섬 토벌해? 최무선. 친구 이름 되는 거 아니야? 요거랑 헷갈리지 마. 알겠어? 자, 요거 4근육진 개척도 그렇고 쓰시마섬 토벌도 그렇고 왕이 누구예요? 세종이에요. 세종. 오케이? 그리고 세종 때 뭣도 해요? 삼포도 개항합니다. 부산포, 연포, 제포. 알겠죠? 네. 삼포를 개항하는데 일본 애들은 규모를 더 늘려달라고 요구해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규모를 더 어떻게 해달라고? 늘려요. 근데 이게 규모가 너무 늘면 질서가 어떻게 돼?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때? 제한을 둔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삐져가지고 뭐해? 뒤집어 엎어. 알겠니? 자, 삼포를 개항하고 제한한 게 뭐야? 개개 약조야. 제한하니까 뭐가 나타나? 삼포 외란이 나타나. 이 삼포 외란이 언제 때냐면 중종 때인데 이거 했어 안 했어? 했어. 뭐 하면서? 비변사 하면서. 오케이? 요때 만들어진 게 뭐예요? 비변사예요. 이 비변사는 무슨 기구예요?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임시기구로 만들어집니다. 중종 때 뭐를 기반으로? 삼포 외란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다가 명종 때 뭐가 나타나요? 을묘 외변이 나타나죠? 그때 비변사가 임시기구가 아니라 상설기구가 되죠. 그리고 임진왜란은 언제 때예요? 선조 때죠?
이때 비변사가 무슨 기구가 돼요? 최고 기구가 되죠. 그리고 세도 정치 때 짱을 먹지 완전히.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폐지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거는 이제 그때그때 이제 막 빼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익숙치가 않으니까.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어디에까지? 뉴토, 시앙, 자와까지. Do you understand? 네. 여기 나와 있네. 요 대가리 부분이 뭐라고? 4분. 요 앞발 부분이 뭐라고? 육진. 오케이. 자,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런데 명나라가 뭐 천년 만년 가겠어요? 아니요. 나오겠지 뭐. 누구한테 막. 청. 그래서 명 다음에 뭐가 나와? 청라. 청나라가 나와. 청나라는 누가 세웠어? 여진도. 여진 좀 만주족이 세운 나라야. 우리는 그들을 무시해 안 무시해? 무시해요. 개무시하죠. 자, 사대결이 큰 나라는 섬기고 이웃 나라는 사귄다. 알겠지? 사귈 때 어떻게 해? 싸우기도 하고 잘해주기도 하고. 알겠지? 섬길 때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네요. 미친놈이죠. 섬기는데 왜 싸워? 그지? 네. 그런 겁니다. 자, 일본과의 관계. 임진왜란이 있었지. 네. 어디서? 우리나라 땅에서. 임진왜란이 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중에 사망하지. 그래서 일본 애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가. 그때 일본에서 권력을 잡은 새끼가 누구야? 애도 맞고. 그래. 누구야? 도쿠가와 이에야스지. 오케이?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만들고 뭐를 요청해요? 국교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국교가 재개된 게 기후양조야. 이게 광해군 때예요. 원래 목적은 뭐였냐면 우리는 왜 그렇게 두드러 맞고 저기 해요? 왜 보내요? 원래 목적은 일본 애들이 조선 사람들을 엄청나게 포로로 많이 잡아갔거든? 그거를 뭐 하는 거? 돌려오려고. 그래서 맨 처음에 누가 가냐면 조선인의 포로 송환의 명분으로 누가 가냐면 사명대사가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데려온 애들이 7, 8천 명이 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사절단을 보내지. 이 사절단이 뭐예요? 통신사인데 이 통신사는 여기 보시면 외교사절의 역할도 했었고요. 문물 전파의 역할도 했었습니다.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그런데 봐봐. 12차례 가거든? 몇 차례? 12차례. 12차례 가거든? 근데 봐봐. 이게 골 때린 게 뭐냐면 누가 요청한 거야? 일본이 요청한 거지. 근데 아시아에서 최초로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가 누구야? 일본. 일본이야. 이게 1868년, 즉 19세기 중후반이야. 19세기 중후반 때 우리 뭐 하고 있었어? 세국 정책하고 있었지. 통상수도 거부 정책하고 있었지. 네. 다른 나라들은 근대화에 목매달고 막 하는데 우리는 거래 안 함. 이거 하고 있었다고. 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보기 어때 좀 한심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일본 애들이 그냥 지들이 이거 얘기 안 해 이제. 그래서 일본에 요청으로 파견을 했었는데 나중에 일본이 거부해버려. 알겠니? 조선통신사고요. 자, 이거는 또 뭐랑 헷갈리면 안 돼? 통신사는 수신사랑 헷갈리지 마. 오케이? 네. 통신사는 조선에서 어디로 보내? 일본. 수신사는 조선에서 어디로 보내? 일본. 근데 요때 선지문물은 조선이고 요때 선지문물은 일본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수신사는 개항 이후입니다. 아이 쉽다. 자 이제 청나라하고의 관계예요. 우리는 청나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 개 싫어하죠? 네. 왜? 무식하다고. 네. 엄청 싫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참 안타까운 과거인데 양난이 있어. 양난이 뭐야? 임진왜란. 선조 때 있었던 임진왜란이 있고요. 병자호란. 인조 때 있었던 병자호란이 있어요. 우리 병자호란 때 뭐를 겪었다 그러지? 굴욕을 겪었다 그러지? 무슨 굴욕? 그렇지. 삼전도의 굴욕을 겪었다고 하지. 300 국어주제. 3번 절하고 머리를 9번 조아린다.
그래서 인종이 대갈박 터져가지고 막 피 질질 흐르고, 두 아들은 어떻게 골모로 잡혀가고, 전쟁 주장했던 애들 다 줄줄이 잡혀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졌지. 그런데 겉으로는 우리가 굴복을 한 거잖아. 네. 쟤네가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무슨 관계야? 4대 관계야. 겉으로는. 근데 속으로는 어때? 우리가 문화적으로 어떻다는 얘기야.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효종 때 뭘 한 거야? 국벌을 한 거야. 뭐 중심으로? 오군영 중에 어영총을 중심으로. 오케이? 효종 뭐 조총부대 막 육성하고, 청나라 이 새끼들 다 싹들이 다 죽여 끌자 뭐 이렇게 막 했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문제야. 그 다음이 왜 그 다음에 문제야? 청나라 만주족 애들이 한족의 문화를 어마어마하게 빨아들여. 네. 어느 정도까지? 만주족의 문화가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지금 만주어 자체가 없어. 언어도 사라졌어. 그래서 한족의 문화를 엄청나게 빨아 당겨 먹는 거지. 그래서 이 청나라가 상당히 강대국이 됐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국벌이지. 청나라 뭐하자? 정벌하자. 에서 저 새끼들이 어떻게 강해졌는지 우리가 보고 배우자로 바뀌어. 그리고 우리도 함께 하는 거야? 강해져. 그리고 청나라가 좀 약할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이 새끼들 제거하면 되겠지. 그래서 아까 명나라에 파견한 사절단은 뭐였어? 조천사라고 그랬었지. 청나라에 파견하는 사절단은 연행사라고 그래. 얘를 파견하는 거야. 야! 가! 보고! 배워와!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 이걸 뭐라 그래? 북학이라 그래.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파견하고요. 서양 문물을 습득합니다. 알겠어? 근데 청나라 애들이 봐봐라. 원래 고향이 어느 쪽이야? 이쪽이지? 네. 만주가 이쪽 살잖아. 근데 얘네가 후금을 만들고 어디로 갔어? 청나라 만들어가지고 중국으로 진출했지? 네. 응. 여기 지금 누구 살아? 안 살지? 근데 자기네 고향이잖아. 자기 고향에 딴 놈들이 와가지고 막 히히히 막 하면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래서 저기 출입 금지시켜버려. 응. 알죠? 네. 그걸 뭐라 그러냐? 어려운 말로 봉쇄하고 금지한다라고 해서 봉금정책이라고 그래. 처음에 이거 되게 잘 지켜줬겠지?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 무뎌지지 않겠냐? 안 그래도? 아무래도? 되게 잘 지켜줬어. 근데 시간이 딱 지나고 보니까 사건 하나가 접수되는데 무슨 사건 하나가 접수되냐? 살인사건이 접수되네? 야 봐봐. 저기에 사람 살면 돼 안 돼? 안 돼요. 네. 근데 씨발 사람이 왜 죽어? 이상하잖아. 네. 그래서 청나라 관리가 저기를 딱 가봤더니 조선 사람이 청나라 사람을 죽인 살인사건이야. 조선 애들이 졸라 많이 와서 살고 있어. 어우 이 새끼들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라 총관 목극동이라니까 청나라의 목극동이라는 할아버지랑 조선의 적반사 박권이라는 아저씨랑 둘이 만나가지고 백두산에다가 경계를 정하는 비석을 갖다 박아놨어. 알겠죠? 근데 이 백두산 정계비에 뭐라고 해놨냐면 서쪽 국경은 압록강으로 합시다. 그리고 동쪽 국경은 토문강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리고 집에 갔어. 백두산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박아놓고. 오케이? 집에 갔어. 문제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 서쪽 국경이 압록강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아. 여기가 백두산이야. 요게 무슨 강이야? 두만강. 요게 압록강이야. 네. 압록강 이거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그런데 토문강 해석을 청나라는 두만강으로 하고 조선은 송화강의 지류라고 해버려. 송화강의 지류는 자 청나라
청나라 얘기대로 하잖아.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두만강. 끝. 조선 얘기대로 하잖아. 서쪽 압록강, 동쪽은 송화강의 지주. 이렇게 가. 그래서 여기가 아까 동그라미 쳤었던 여기 귀속 문제가 발생을 해. 조선으로 들어가야 되냐? 청으로 들어가야 되냐? 우리는 이 땅을 뭐라 그래? 간도라 그래. 알겠어요? 그래서 이 백두산 정계비 하잖아. 그러면 간도 귀속 문제가 나타나. 조선은 저기에 간도 관리사도 파견하고 막 관리해요. 네.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 박탈한 후에 간도 파출소 만들어서 막 관리하고 그래요. 근데 1909년에 간도 협약이라는 걸 맺어. 청나라가 일본에 철도 부설권하고 탄광 채굴권을 넘겨주거든. 그리고 일본이 그 대가로 간도를 넘겨줘.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간도가 중국 영토로 한다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거기 한 장 넘겨. 문제. 봤어?